오늘 영상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어머니께서도 오래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더라,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신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안 드신다거나 새우나 오징어, 고기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채식 위주로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요. 그런데도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는 당뇨 직전까지 온 상황이 되셔서 제가 그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모아봤습니다.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에 염려하시고 수치를 낮추기 위해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수치보다는 콜레스테롤 비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위험 원인,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따른 건강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들과 도움되는 영양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아껴드릴 건강장수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의 책이나 정보들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최근 들어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만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는 큰 관계가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그 숫자에 집착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주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콜레스테롤은 지방이라서 포화지방을 먹으면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혈관이 막힌다거나 또는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거나 내 몸이 어떤지는 생각지 않고 무방비하게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최근 콜레스테롤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먹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중에는 스타틴 약을 처방받아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타틴 약을 복용한다 한들 그 수치는 낮아질지 몰라도 간 수치만 나빠질 가능성이 올라갈 뿐 심장 관련 질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무기력감이나 근육 통증, 발기부전 등이 생길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괜찮고 방치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수치보다 중요한 콜레스테롤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TG라고 하는 중성지방 수치를 같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 HDL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HDL은 무엇이고 LDL은 무엇이고 중성지방 무엇인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만들겠지만, 흔히 알려져 있기로 HDL은 좋고 LDL은 나쁘고 중성지방도 나쁘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몸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가지가 좋고 나쁘고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가 잠깐 샜지만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세 가지 중 HDL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비율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HDL 수치에서 총 콜레스테롤 나눈 수치가 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0.24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0.24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 위험, 매우 위험의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심장마비 위험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HDL이 54이고 총 콜레스테롤이 180일 경우 이 수치에서의 비율은 0.3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인데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수치가
2 이하로 나와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 수치가 160이 나왔고 HDL 수치가 40인 사람은 이 수치가 4가 나오기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 비율의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성지방은 당이 지방으로 변한 것으로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몸속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은 것이죠. 이건 거의 99% 인과관계가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혹은 앞에서 말한 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옆으로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LDL이니 HDL이니 중성지방이니 이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지 내 몸에 중성지방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저탄식단 혹은 저탄고지식단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건강해지려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수 있죠.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죠. 이 원인은 이미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 요인을 생활에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갖고 참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줄여도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극단적인 부분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변화하시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2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나이아신과 오메가3입니다.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오메가3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오늘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혈관의 염증을 예방해주고 역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오메가3는 몸속의 중성지방을 빠르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타팅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이아신과 오메가3 영양제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은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좋은 의사, 명의라고 부르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는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물론 잘하시지만 그 병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각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하고 그 치료의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명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다니다 보면 원인 파악을 통한 치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상만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서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완치가 된 것처럼 보이게 처방하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의 주제인 콜레스테롤만 해도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처방하고 치료의 방법을 접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질이 부족이라거나 무조건 비판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질병 등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아직도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경증의 병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가벼운 피부병이나 발진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추적 관찰 등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피부병 연고나 먹는 약을 처방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환자 또한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많은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적용할 줄 아는, 선택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 진행만을 전달해드리는 건강장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